트렁크는 어느 정도 공간일지 궁금한데요. 안 열릴까? 내가 놀라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트렁크가 열리는 거죠. 키 들고 계시죠? 에이,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차박사역입니다. 여기 굉장히 후끈후끈한 그런 차량이 있는 곳에 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엄청 기다렸던 차예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이 차가 나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이 차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아우디의 전기차죠. Q4 e-tron 모델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출시가 되어서 실물 차량과 함께 나왔습니다. 현장에는 두 대의 차량이 있어요. 한 차는 Q4 스포츠백 e-tron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차는 일반 Q4 e-tron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스포츠백 차량은 루프라인 쪽에 이렇게 싹 매끈하게 내려오는 쿠페 형태의 SUV라서 약간 디자인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차가 기대되는 그 이유가 분명했어요.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6천만 원대 이하로 이 차량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와, 그럼 거기에 보조금까지 받고 와, 그러면은 엄청 매력적인 가격에 사겠는데 요새 국산차도 엄청 비싼 시기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진짜 출시가 얼마로 책정되어 나올까, 요거를 엄청 기대하면서 왔는데 약간의 비보는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e-tron 스포츠백 차량은 보조금을 받습니다. 보조금을 받는데 시작가는 5천만 원대는 아니고요, 6천만 원대에 시작을 합니다. 반면 이 일반적인 Q4 e-tron SUV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이거든요. 보시면 루프라인이 쭉 내려가 있지 않은 모델인데 이것도 사실 디자인상이나 여러 면에서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이 모델은 보조금을 받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좀 슬퍼. 이제 전기차가 달릴 때 주행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환경부 인증에서는 상온시에 주행을 할 때와 저온시에 주행을 할 때에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의 편차가 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기준점이 미달이 되면서 친환경 인증은 받지만 보조금을 받지는 못하게 되었다는 게 지금 보시는 이제 일반 Q4 e-tron 차량입니다. 조금 안타깝긴 하죠. 왜냐면 내가 보조금을 받아서 저렴하고 매력적인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은 차는 바로 이 차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Q4 스포츠백 e-tron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로 남겨져 있고요. 사실 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쿠페형 SUV의 이 날렵하고 매끈한 인상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백 모델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가격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e-tron 일반 40 모델 같은 경우는 5,970만 원이고요. 40 프리미엄 모델이 있어요.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간 그 친구는 6,670만 원. 그리고 e-tron 40 스포츠백 모델 같은 경우는 6,37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델이나 스포츠백이나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스포츠백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으로 들어갔을 때는 7천만 원 넘어갑니다. 7,070만 원.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차량인지 그런 것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Q4 스포츠백 e-tron을 딱 보면 솔직히 예쁩니다. 아우디 하면 이렇게 전면부 보닛이 항상 퍼팅 라인이 일자로 들어가거든요. 아주 매끈하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고급스러운 차라는 느낌을 주고, 무엇보다 가운데 이런 그릴들 보시면 크롬으로 핀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프리미엄의 성격을 많이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디테일들 들어가 있고요. 전동화 모델에 맞는 아우디 엠블럼 이렇게 조금 단순화해서 들어갔는데 전기차의 그 공기 저항을 좀 줄여주면서 맵시가 있는 매끈한 모양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우의 헤드램프 같은 경우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아우디 Q4 차량 전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이 헤드램프입니다. 와, 근데 이 헤드램프는 진짜 제가 지금까지 본 전기차 중에서 1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뻐. 이 헤드램프에 모든 돈을 다 썼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독특하거든요. 이 헤드램프 안쪽에 알루미늄으로 추정되는 막 소재들이 나와 있는데 요게
그 안쪽에 다시 램프부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독특한 문양을 형성하고 있고요. 아주 입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우디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명을 잘한다, 램프를 잘 맞는다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입체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전면은 슬릭하잖아요. 전기차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많이 신경 쓴 느낌인데 이 헤드램프만큼은 정말 가장 디테일을 많이 살려놓은 부분들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가운데 보시면 커다란 이트론이라는 이런 아우디의 전기 브랜드 가운데 나와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우쪽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 뭐 요런 범퍼 부분, 그리고 아래쪽에 림플렉터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안쪽이 꺾여 들어가 있죠. 요런 부분들이 의외로 전기차에서 중요한 주행거리를 굉장히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Q4 이트론의 전체적인 형상을 보시면 주행거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되게 디자인상으로 많이 노력한 흔적들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아우디 Q4 이트론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나온 전기차입니다. MEB 플랫폼이라고 해서 사실 폭스바겐이랑도 공유를 하고 있는 그 플랫폼이죠.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들어가면서 이 휠 베이스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휠 베이스 길이가 많이 늘어나면서 특징이 있다면 오보행이 좀 짧아졌지. 그래서 이 앞바퀴 쪽에 보시면 원래 아우디 차들은 조금 이렇게 앞쪽이 좀 세단형에서 봤을 때 좀 길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확실히 SUV이기도 하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비례감이 좀 많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존의 내연기관 아우디에서 느꼈던 디자인상의 좀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이 라인들을 진짜 잘 만들어놔요. 이 뒤쪽에 볼륨감 있는 이 팬더부와 동시에 그 위에 이렇게 선이 또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요. 아래쪽에도 이 휠 부분에 휠 아치가 나와 있고 그 위에 선이 하나 또 들어가고 또 한 번의 선이 들어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제조사보다 선을 잘 신경 쓰는 회사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확인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루프 부분과 이렇게 A필러 부분에서 쭉 올라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쪽으로 올라오는 이 부분에 가운데가 중간에 들어간 기타 용접 없이 아주 매끈하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아우디가 표현하는 프리미엄의 어떤 외관상의 디자인 포인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의 공기 저항 개수는 0.26cd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긴 해요. 사실 이 차보다 더 낮은 차는 기아의 EV6긴 합니다. 그 차량은 한 0.24 정도 CD 수준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아이오닉 5에 비교해서는 이 차가 공기 저항 개수가 유리해요. 아이오닉 5는 한 0.288cd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공기 저항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을 많이 마련해놓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사이드 미러에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이런 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선을 하나 그음으로 인해서 주행거리가 또 2km 정도 늘어난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과 전기차에서 중요한 이 효율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신경을 쓴 부분들이 눈길을 끕니다. 이 휠도 마찬가지로 에어로 다이나믹 성능을 살려서 공력 성능을 강조한 휠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들어간 타이어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이 있습니다. 후면부에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 측면보다 후면부가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좌우에 이런 테일램프부도 보시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내부의 입체성을 상당히 살려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아우디 엠블럼이 나오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직선과 이런 조화들을 이루어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보셨을 때 이트론이라는 커다란 배지와 그리고 디퓨저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머플러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 이렇게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전동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오, 공간이 꽤 괜찮죠? 지금 봤을 때 들어가 볼게 한번. 오, 제가 들어가고 제 발 앞으로도 한 제 손바닥 한 뼘 정도가 남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성은 생각보다 괜찮은 부분인 것 같고 세로로 했을 때는 딱
들어가긴 하는데 제 발이 많이 꺾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의외로 기본 트렁크 용량은 일반 SUV보다 스포트백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되고요. 시트를 폴딩했을 때는 일반 SUV가 조금 더 공간이 넓다라는 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공간, 짐을 꽤 많이 실어날 수 있도록 평평하게 좌우로 끝까지 배치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레버를 당기는 건 아니고요. 시트를 바깥으로 빼주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쑥 하면 이렇게 공간이 실현이 됩니다. 시트를 앞쪽으로 완전히 뉘었을 때 각이 살짝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평하게 평탄화가 이루어지는 SUV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간이나 이 위쪽의 마감 같은 것들이 좀 부드러운 형태라서 뭐 올라가고 뭐 차박하고 이러시기는 편할 것 같긴 한데, 공간 자체의 평탄성은 따로 좀 맞춰주셔야 한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2열을 폴딩했을 때 공간성은 일반 SUV에서 조금 더 우월하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에도 앉아봤습니다. 와, 실내가 엄청 잘 나왔네. 이게 외관은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인데 막 굳이 앞에 그릴도 있고 전체적인 비주얼도 그 일반 내연기관 SUV 형태랑 굉장히 이제 비슷하니까 좀 노멀한데 프리미엄한 느낌이 있었다면, 실내로 앉는 순간 확실히 수입차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딱 눈길을 끄는 건 스티어링 휠인데요. 와, 아우디는 정말 스티어링 휠이, 저는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뭐냐면 가운데 경운기도 각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각이 많이 지어 있고요. 안쪽에 전동화 엠블럼이 들어가서 상당히 깔끔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아래쪽에 핸들이 꺾인 거, 요거 디커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잖아요. 스포츠카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데 위쪽까지 한번 잘라놨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운전할 때 좀 더 전방 시야가 풍부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죠. 최근에 출시됐던 쌍용차 토레스 스티어링 휠도 위쪽이 이렇게 잘린 거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Q4 이트론도 마찬가지로 운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야를 조금 더 넓게 확보하는데 주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시보드 쪽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공간이 넓어요. 저 안쪽에서부터 이 앞쪽까지 쭉 올라오는데 그 내부에 이제 입체성들이 또 드러나 있어서 약간 미래지향적인 전기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운전대를 이렇게 잡았을 때 바로 시야각으로 이렇게 널찍한 디스플레이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모니터 같은 경우가 완전히 대시보드가 운전석 쪽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와이드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고개를 거의 돌리지 않아도 그냥 시선만 돌려도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운전 편의성은 높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디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빛을 내는 모든 걸 잘하는 것 같아. 이 디스플레이도 보시면 선명한 아우디의 또 UI도 확인할 수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조명을 또 켜서 실내등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상당히 밝게 표현되고, 이 단계가 상당히 촘촘하게 잘 나와 있네요. 심지어 아래쪽에 있는 이런 작은 디스플레이 창도 상당히 가시적으로 선평하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부분들은 물리 버튼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직관성을 많이 표현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비상등이 특이하게 아래쪽에 좀 나와 있고, 드라이브 모드는 왼쪽에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 살짝 그 콘솔이 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됐을 때 유리한 점은 아래쪽에 공간이 좀 많이 남아 있게 된다라는 거에서, 여기에 넓은 수납 공간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보시면 C타입 포트 2개 나와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도 2개 나와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컵홀더예요. 지금 컵홀더가 상당히 아래쪽에 나와 있어서 음료를 굳이 이렇게 높여서 꽂지 않아도 더 널찍하게 이 위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아래쪽에 음료를 놓게 되는데 여기다 음료를 놓을 일이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어가 특이해. 이렇게 도어 부분에 보시면 안쪽에 홈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안쪽에 여기에다가 컵을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바로 컵홀더를 활용해서 음료를 마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아우디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이 인간 중심적인 그리고 좀 간결한 디자인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 아우디의 Q4 e-tron의 실내를 디자인한 분이 무려 한국 디자이너십니다. 한국인 디자이너 박찬희 디자이너께서 이런 디자인을 리딩을 하셨는데, 이런 평소에 좀 불편했던 부분들을 바로 해소해주는 이런 좀 실용적인 디자인들을 디자인 요소들과 함께 잘 접목시켜 놓은 것이 좀 인상적으로 보여지네요. 이 계기판의 사이즈는 사실 아우디 다른 차량들이랑 비교했을 때, 최신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아주 크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스티어링 안쪽에 바로 계기판이 다 차서 들어오기도 하고 선명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 보이는 아무튼 디스플레이는 다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앉았을 때 시트는 매우 편안합니다. 착석감이 상당히 좋은 시트고요.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완전히 일체형으로 시트랑 결합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수입차의 고급스러운 차를 타는 듯한 느낌도 자아내게 됩니다. 2열에 이렇게 앉았을 때 시트가 예전 e-tron에 대비해서 한 7cm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앉았을 때 공간 자체가 아래쪽으로 확 가라앉아 있다라는 느낌 들지 않아요? 앉았을 때 편하게 앉으실 수 있고, 이렇게 헤드룸 공간은 아무래도 이 차량이 스포트백 차량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넉넉하게 실현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등을 그냥 섰을 때 제 키가 162에서 34인데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정도거든요. 성인 남성분들이라면 맞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SUV에서는 조금 더 헤드룸 공간이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다소 아쉽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레그룸 공간 자체는 꽤 넓게 실현이 됩니다. 요거 제 주행 포지션에 맞춰서 앞쪽으로 좀 빠져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레그룸은 너무 많이 남는데 이건 약간 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레그룸 공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트를 완전히 뒤쪽으로 뺐을 때는 공간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분들이 타셔도 레그룸 공간만큼은 휠베이스가 넓은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앞쪽에 공조 부분들 작용할 수 있는 거 나와 있고, 이 차는 C타입의 진심이네요. C타입 포트가 뒤에도 2개나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홈이 나와 있어서 손을 넣으시면 되고, 앞으로 빼셨을 때 센터 콘솔 간단하게 이렇게 컵홀더 2개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열의 시트가 이게 상당히 좋네요. 이 시트가 앉았을 때 굉장히 편안한데요. 2열인데도 불구하고 버킷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게 리클라이닝이 되게 될 것처럼 생겼거든요. 그리고 각도가, 기본 각도가 뒤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리클라이닝은 안 돼. 그러니까 단계가 조금 더 설정이 가능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이 점은 좀 아쉽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Q4 e-tron 스포트백 모델 보셨습니다. 여기 보시는 일반 SUV 차량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에 다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 위쪽에 있는 헤드룸 공간이 2열에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오면 역시 아까 전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갔잖아요. 이 차량은 주먹이 2개까지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키가 조금 더 크신 남성분들은 이 일반 SUV 모델에서 훨씬 유리하게 헤드룸 공간 여유롭게 누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렇게 좀 정신없는 상황에서 되게 급하게 Q4 e-tron 모델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상에 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린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로 아쉬운 점은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이 Q4 e-tron의 이 보조금 세팅, 그에 따른 우리 소비자 가격,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은 부분에서 아쉽다고 느껴지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차를 주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최고 속도가 160km/h로 제한되는 점, 이것도 좀 저는 아쉽게 느껴지고, 이게 이 MEB 플랫폼에서 만든 전기차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도 좀 아쉽게 느껴지고,
제로백 또한 8.5초대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원한 가속감을 나타내기엔 조금 어려운 수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최고 출력은 한 204마력 정도 실현이 되고 토크 수치도 30이 넘기 때문에 전기차의 직관적인 가속감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 차가 못 달릴 차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얼른 하루빨리 좀 시승을 해봐서 어떤 차인가 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차는 지향하는 바가 가속감, 초고속 전기차 이런 느낌보다는 좀 실용적인 영역에서의 포지셔닝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넓은 휠베이스 공간에 따라서 여유롭게 실내 공간을 즐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이 일렬의 인테리어에서 다양하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은 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눈길이 끄는데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운전자에게 또 매력적으로 다가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행 거리인데 조금 아쉽긴 하죠. 이 차량은 WLTP 유럽 공인으로 갈 때는 400km가 넘는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북미의 EPA 기준을 따라와서 우리나라의 환경부 인증을 거치면서는 아주 가혹한 그 테스트에서 조금 다소 아쉬운 성적을 받게 됐어요. 400km를 넘지 못하는 주행거리가 나왔다라는 점,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너들이 사용하면서 느끼는 주행거리는 좀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차는 일단 볼 때는 프리미엄이다. 근데 타봐야 전기차로서의 효율과 성능을 알 수 있다. 요 정도로 조금 열린 결말로 가져가야 하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 그래도 전기차 보조금 요 기준에 좀 맞춰 본다고 5,970만 원에 큐포 이트론 SUV 가격까지 책정이 되어서 나왔는데 너무 아쉽게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차가 되어서 이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자로서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큐포 스포트백 이트론은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차량이니까 이 두 차량들 타봤을 때는 어떤지 이것도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곧 오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이 차 직접 타보면서 여러분들 궁금증들 많이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또 따끈따끈한 차가 나오거든요. 요거 MEB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 또 나와요. 폭스바겐의 ID4도 다음 주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 차량도 제가 빠르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차우소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너무 빨리 말해서 숨 찬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